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론님, 그 다음에 제이님. 예, 오늘도 이제 영상 해부학 시간 두 분과 같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춥죠? 예, 벌써 보니까 제가 아침에 나올 때마다 그 날씨를 갖다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두 가지 체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도. 예, 오늘 벌써 기상 발표를 보니까 영하 17도, 뭐 18도 이렇다고 하는데 한파가 너무 올 겨울은 심한 것 같아요. 각자 어떻게 뭐 방안 내지는 건강 관리는 잘 하시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떠세요, 연우님은? 저는 오늘 제 이름이 너무 창피해요. 제 이름이 너무 무색할 만큼 진짜 겨울이 언제 끝나나 싶더라고요. 근데 겨울은 그래도 늘 항상 춥긴 했어도 하늘은 맑고 햇빛은 쨍쨍 이렇게 내리쬐는 느낌이 강했는데 올해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것도 볼 수 없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면 잘 씻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예. 너무 추워서 씻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 어떠세요? 너무 추워서 힘들고요. 원래 새해가 되고 운동을 하겠다고 엄청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운동 일주일인가 2주는 했다. 2주하고 한 번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추위와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겨울 동안은 실내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맞아요. 밖에서 활동하시면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오히려 심장에 무리 갑니다. 예. 공기청정기 없는 데에서 활동할 수 없어요. 맞아. 예, 이러저러하게 뭐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추운 날씨 때문에 이제 고생이 많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영화는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2017년도 작품인데요. 마더입니다. 마더. 예,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마더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마더와는 다른 작품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영화를 갖다가 보면은요, 장르상으로는 이제 스릴러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고요. 뭐 제리퍼 로렌스나 뭐 하비에르 바르뎀, 그다음에 뭐 에디 해리슨, 미셀 파이퍼 등 굉장히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이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완벽한 스포일러 부터 이제 출발해야겠죠. 예, 이 영화를 추천하신 여름님이 완벽한 스포일러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청취자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보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완벽한 스포일러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영화를 안 보셨지만 보실 계획이라면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영화에서는 우선 그라는 힘과 아내라는 마더가 등장합니다. 이때 그 남편의 경우에는 시를 쓰는 시인이지만 지금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시를 쓰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아내는 불타 없어진 집을 다시 수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병약한 외과 의사가 찾아옵니다. 이 병약한 외과 의사는 시를 사랑한다며 그의 시를 이미 알고 있었다며 둘이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내의 경우에는 조금 갑작스럽게 여기 찾아와서 또 묻겠다고 해요. 여기서 자기의 숙소로 삼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내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다시금 둘의 술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때 찾아온 외과 의사는 구토를 하고 있고 등에 흉터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의심한 아내는 그의 짐에서 남편의 사진을 찾게 됩니다. 당연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말을 하지만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므로 자신이 걷어주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박애주의의 논리를 펼치죠. 그러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그 의사의 아내까지 찾아와서 이 집에서 묵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의사의 아내는 마더에게 임신 문제와 부부관계 문제로 속을 뒤집어 놓는데요. 그리고 그 반면에서 남편에게는 관대하신 분이군요 라면서 칭송하게 이릅니다. 당연히 아내 제니퍼 로렌스는 속을 부글부글 끓죠. 그러던 중에 두 남녀는 남편이 아끼는 수정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데요.
마더의 경우에는 이를 빌미로 부부를 내쫓으려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글 뿐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려 내쫓지 않으려고 또 관대한 척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부부의 두 아들이 찾아와서 유산 문제로 다투게 되고요. 늘 소외당했던 첫째가 유산 문제로 인해 분노하고 둘째 아들을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남편과 부부는 둘째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하고요. 아내는 살해 흔적을 홀로 조용히 치우면서 첫째가 돌아와서 보복을 할까봐 공포에 떨면서 빈 집을 지킵니다. 둘째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병원에서 숨지고 아내의 허락 없이 그들의 집을 장례 장소로서 남편이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온갖 손님들이 찾아와서 집을 망쳐놓죠. 그리고 싱크대를 막 망가뜨리고 막 물이 폭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분노한 아내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영감을 꼭 얻어야 된다라는 남편의 노력과 임신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를 비난하면서 남편의 자존심을 긁고 둘은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폭력과 갈등 상황에서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고요. 마침내 마더는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후 남편은 시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면서 글을 다시 쓰게 되고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됩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완성된 글을 아내에게 읽어주는데요. 아내는 그 글을 듣고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앞서서 출판사에 또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또다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 출간 이후 남편은 유망세를 치르게 되고요. 둘만의 파티를 하려던 중에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시인인 그가 모든 것을 나누려 했다면서 집에 물건을 가져가고 또 쑥대밭으로 만들고 집은 절도와 폭행과 강간의 무대가 되죠. 아내는 남편에게 이들을 내쫓아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하지만 그는 부탁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집안은 유태인 학살과 전쟁과 원주민 학살, 테러의 무대로 점차 변모합니다. 온 집안이 파괴되는 와중에 아내는 산통을 느끼고 남편의 도움 아래 아들을 출산합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불신으로 아내는 남편의 접근을 거부하죠. 그러던 중에 깜빡 잠이 드는 사이에 남편은 아이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군중의 손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사망하게 이르는데요. 그리고 그 군중들은 더 나아가서 아이의 육체를 먹는 괴기스러운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분노한 아내는 사람을 죽이려다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남편과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며 분노하고 집에 불을 붙여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불에 탄 그녀의 시체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직 너한테 남은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면서 아내의 타버린 육체 속에서 심장을 꺼내들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네. 예. 우리 연우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마더의 이야기 줄거리를 갖다가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 영화가 뭘까? 그 처음 보면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네.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뭐 그 이전에도 뭐 성서를 바탕으로 했던 뭐 노아라든지 뭐 가장 뭐 알려진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더 블랙스완, 그다음에 뭐 더 레슬러나 아니면 초기에 뭐 파이 같은 작품을 가지고 선보인 그 감독인데요. 뭐 국제 뭐 영화계에서 뭐 감독상 내지는 이런 상도 좀 많이 받고 작품성으로 좀 인정받는 감독이죠. 그런데 이 영화를 갖다가 오늘 제가 이제 MC를 보기 때문에 주로 이 영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여름님이나 아니면 제이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또 이 영화를 봤을 때 아주 그렇게 왜 몰입감 있게 따라갈 수 있는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반응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거나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뭐랄까 극찬을 하는 영화 같지는 않고요. 이런 네이버나 이런 평점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결과를 좀 보게 되는데 보통은 평론가나 네티즌 내지는 관람객 평가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영화는 대체로 비등하게 똑같아요. 하향 평준화돼. 근데 그렇게 하향 평준은 아니에요. 한 10점 만점에 한 뭐 7점 정도, 그 정도의 그 평가를 받는데 이 영화 확실히 좀 문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특히 이제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작년에 부산영화제 이 영화를 가지고 찾아왔죠. 원래는 제니퍼 노렌스와 같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니퍼 노렌스는 부산을 찾지 않았고 데런 아로노프스키만 부산 영화제에 방문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인터뷰와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서 굉장히 본인은 감명 깊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뭐 야외 상영에서 극장에서 상영됐나요?
야외 상영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제가 어디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 감독이 5천 명 정도가 자신의 영화를 야외에서 같이 관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음식도 좋았고 굉장히 기후도 좋아가지고 자기는 좋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지인이 그 5천 명 중에 한두 명이었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는 5천 명이 그렇게 침묵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저도 이게 뭐야? 아까 5천 명이 동시에 그러는 건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게 감독이 의도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이번 달 1월 달에 이제 주제가 뭐냐면 첫 영화입니다. 첫 영화인데 그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를 먼저 추천해 주셨으니까 이게 추천의 어떤 편을 좀 듣고서 좀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저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어요. 그때는 GV 시간이 있는 영화 상영이었고 야외 상영은 저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때 직접 감독이 네, 있었나요? 네. 오. 근데 영화를 보고 당연히 당황했고요. 또 아침 10시 영화여서 굉장히 하루 종일 분노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이게 뭐야? 계속 이렇게 찝찝해서 다음 영화가 머리에 안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GV 할 때 마지막 이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때 감독님이 약간 꼰대 발언이긴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SNS에 올리려고 하고 별점을 먼저 매기려고 하는데 자기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냥 하루를 이렇게 잘 보내다가 그냥 술자리에서 오늘 영화 뭐 봤어? 하다가 마더 봤어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서 대화할 수 있는 주제의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 영화로 되게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분노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의 원인은 뭔가요? 이 영화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이지 않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고 저도 영화의 의미는 영화를 주제로 대화할 때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 녹음하는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대화하고 싶었던 영화를 첫 영화로 선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마더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마더를 추천한 이유가 문제작이고 이해하기 힘든 이 영화를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추천하셨군요.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방송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화를 얘기하고 있고 뭐 대략적인 뭐 이야기나 뭐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미지가 가지는 힘들이 크죠. 특히 이 영화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조금 체험해 보시고 느껴보신 다음에 좀 방송을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번 인상은 어떠세요? 정말 알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여름님처럼 분노였나요? 저는 너무 알 수 없다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드러나서 재미없다 생각해요. 물론 영화를 그냥 계속 보는 내내는 되게 흥미롭게 볼 수는 있는데 예. 후반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그런 낌새가 있긴 있었는데 후반부로 갔을 때 너무 이 상징적이고 은유를 이 감독이 넣고 싶어하는 의도가 너무 드러나니까 오히려 재미없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곡성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곡성을 가지고 엄청 해석하려고 들었잖아요. 약간 그런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영화? 저는 근데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성서와 관련됐는데 저는 정말 무신론자이고 정말 성경에 1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영화 보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그때 세미님께서는 너무 뒤에 카인과 아벨인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 했는데 저는 카인과 아벨 잘 몰라가지고 정말 기초적인 지식도 몰라가지고 그냥 오리둥절하면서 봤었거든요. 나중에 그냥 이게 신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같은 관객이 봤을 때는 실패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 영화가 그러니까 성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괜찮은 영화인가? 약간 저는 좀 의문인 느낌?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기에는 그냥 재밌게 볼 수는 있는데 영화로서 가치가 있나? 난 조금 의아하다라는 그런 느낌. 그렇군요. 제니께서는 보니까 역시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이라서 영화 초반에 이미 결말의 떡밥을 미리 건져내신 이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 그 성당을 다녀서 그 카톨릭 신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좀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익숙해요. 저도 이 영화를 보긴 봤는데 영화의 이제 중후반부부터는 지금 제인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노골적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진짜 이거는 완벽한 스포일러인데 물어보잖아요. 마더가 당신은 누구냐고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전혀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듯이 물어보는데 그때 딱 한마디 하죠. 대사가 나는 창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확 모든 이야기가 껴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완벽한 스포일러 줄거리에서 우리 여름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두 형제 형이 자신의 아우를 죽이죠. 이게 저는 굉장히 분명하게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카인과 아벨. 그러면 카인과 아벨이니까 그 병든 의사와 또 그 의사의 부인은 아담과 이브네. 우리가 상상한 아담과 이브는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실제로 성경에서도 병드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안 나요. 창세기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건 그냥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냥 그 뭔가요? 그 선악과 네. 사악한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쫓겨나거든요. 저는 그때 확 안 게 둘이 그 수정을 깨뜨리잖아요. 그게 네. 선악과를 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거든요. 자기네들 방으로 가요. 그래서 제니퍼 로렌스가 가는데 둘이 성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섹스를 하고 네, 있죠. 섹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들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담과 이브, 카인과 이브가 바로 그때 알았어요. 왜 그러네. 갑자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싶더라고. 그 이전까지 맞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고 이 선악에 대한 분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그쪽 이야기로 가긴 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 아담과 이브라고 지칭되지 않고요. 이름이 뭐냐면 남성, 여성, 남자, 여자로 나와요. 맨 그 다음에 이제 헐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갑자기 남의 집에서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 장면을 또 마더가 그 복도에서 살짝 이제 엿보는 장면도 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이님의 지적은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꼭 저도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꼭 성서를 잘 알아야 이 영화를 해석하고 뭐 일종의 그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상징들을 읽어나면서 이 영화를 좀 우리가 즐겨야 하나? 여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영화를 보는 아까 곡성과 조금 비교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당황스러운 이유가 갑자기 그 후반부에 갑자기 성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이야기가 글로 확 흡수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영화가 되게 불쾌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이 영화가 처음에는 그냥 사랑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라 생각했고 그 로렌스의 경우에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무관심하고 혼자 두거나 방관하거나 하고 하지만 오히려 로렌스는 계속해서 애쓰잖아요. 집을 자기가 원래 거의 다 남성이 고치는데 집이 자기 집도 아닌데 그 집을 막 고치려고 하고 시를 잘 쓰게 하려고 막 밥도 열심히 차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그냥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 균형이 안 맞아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남녀 관계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병확한 그 의사와 부인이 등장했을 때는 그때는 되게 자랑하잖아요. 우리 부부인 게 되게 좋고 우리 아직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걸 되게 대놓고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때 로렌스의 분노가 그냥 그런 사랑이 부러워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섹스리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런 매개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가 다 성서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서나 성경의 해석에 입각해가지고 이 영화를 해석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물론 너무 직접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아내의 남은 사랑을 쟁취하는 그 나쁜 남자 그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그냥 사랑 이야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저 사실 이제 보기 전에도 워낙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보기 전부터 성서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걸 알고 저는 영화를 보긴 봤어요. 그러면서 계속 어디서부터 이 영화를 갖다가 성서를 동원해서 해석해야 되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이 영화에서. 그러다가 제니퍼 로렌스, 즉 마더가 비로소 어머니가 됐을 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야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 서사,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아까 줄거리에서 잘 설명하셨지만 일종의 인류의 역사죠. 그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파노라마처럼 그 집 안에서 그 공간에서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기서부터는 성서를 동원해서 해석을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인물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인물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둘만 나왔을 때는 괜찮아요. 정상적인 부부로 보여요. 그냥 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음. 그 외과 의사가 나올 때부터 진짜 예. 말도 안 되는 아, 그래요? 전 이 영화가 되게 웃겼어요. 계속 엄청 웃으면서 봤어요. 너무 이상했어. 그 안에 나왔을 때 진짜 절정에 치닫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 저는 아예 몰랐거든요. 이게 성서 이야기인 거를. 그래서 아니면 그리고 집 얘기는 여름님이 미리 말해가지고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럼 이 뭐 갇혀 있는 이 뭐라 해야 돼 아내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아내가 알고 봤더니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로서 뭔가 그런 건가? 약간 그러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납득이 안 될 만큼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저는 이 영화 처음부터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성서를 만약에 알고 봤으면 예. 처음부터 막 해석하려고 들었을 것 같은 영화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영화가 장르상으로는 뭐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스릴러로 분류가 되거든요. 정말 처음에 볼 때는 스릴러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제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청객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하잖아요. 이게 뭐지? 낯선 공간에 진짜 외딴 시골에서 당신의 창작 여기 주인공인 그는 주인공인 그 남편 같은 경우 시인으로 나오니까 작가가 자신의 그 일종의 대표작을 써놓고서 더 이상 창작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갖다가 사라진 그 상태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이런 창작력을 갖다가 얘기하는 예술가의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볼 때는. 그런데 점점 많은 인물들이 불쑥불쑥 들어오게 되면서 이 영화는 굉장히 이게 뭐지? 라는 걸로 굉장히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서구 관객한테는 이 영화가 굉장히 선명하게 일종의 뭐 상징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부분적인 파편들로부터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동양이나 우리 관객한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저야 뭐 어릴 때 제가 뭐 성당도 다니고 어떤 성서나 이런 것들에 익숙하니까 거기에 대한 뭐 거부감보다는 저건 저건가 보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추론을 했거든요. 어떠신 것 같아요? 주로 주변 분들의 우리나라 관객들의 이런 반응이 저는 감독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술자리에서 얘기할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가지고. 근데 여름님이 계속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았지만 저도 안 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여름님 외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미디어에서는 소개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전작들이 워낙 작품성이 탄탄하고 유명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렌스와의 사랑. 이 영화를 찍으면 이 영화는 딱 1년만 지속된 사람. 그래서 그 부산영화제에도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제니퍼 로렌스가 같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잖아요. 싸웠나? 깨졌다.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근데 그 로렌스는 북한 무서워서 안 온 거라고. 맞아. 그런 그래요? 얘기가 많았어요. 우리 로렌스가 그 당시.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전쟁이 위협이 맞아, 조금 그때 있어서. 있을 때였어요. 한국이 가장 치안이 잘 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좀 아쉽네요. 저도 부산영화제 가긴 갔었는데 그때 제니퍼 로렌스가 그 방문하기로 했던 셀럽 중에 여배우 중에는 가장 핫한 여배우라서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군요. 굳이 글쎄 저는 일종의 그것도 성서를 통한 해석도 좀 이데올로기가 같다는 생각도 네,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 감독이 전작 중에 영화 중에 보면은 노아라는 그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노아죠.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일상사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싶고 자, 그 다음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마더의 영화잖아요. 예, 제가 어디 이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 러닝타임이 121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했던 그 마더. 실제로 그 엔딩 크레딧에 마더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마더가 클로즈업이 무려 66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영화는 남편 아까 시인 창조자의 영화가 아니라 마더의 영화거든요.
게다가 그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납니다. 이 포스터가 그 마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느낌표가 있어요. 이 느낌표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마더. 약간 놀라는 건가요? 아니면 네, 부르는 것 같아. 놀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외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셨어요? 강조? 모르겠네 잘.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게 절규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누가 부르는 거냐면 보통 엄마를 부르는 건 아이의 입장에서 부르게 되잖아요. 마더가 여기 제니퍼 로렌스가 진정한 마더가 되는 순간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마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종종 관객들한테 그로테스크하다는 평가도 받는 이유가 아까 줄거리상에서 그 아이의 시체가 그 재단처럼 놓여져 있고요. 거기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조각씩 살을 뜯어먹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딱 그거 보자마자 알았어요. 아, 이게 그 카톨릭 기독교에서의 미사 중에 보면은 성찬의 전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밀떡을 나눠 먹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걸 일종의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 먹거든요. 저는 그거 보니까 아, 저거를 갖다가 좀 이미지로 표현을 했구나. 물론 굉장히 잔인하죠. 아이의 시체를 갓난 아기의 시체가 그렇게 재단에 받쳐져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하나씩 나눠 먹으면서 그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한 마더가 절규하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장면도 그렇게 그로테스크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성서 내지는 그 미사의 그 전례라는 걸 아니까 아, 이 감독이 그런 것들을 조금 표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마더의 영화라 뭐 클로즈업이든 핸드헬드든 우리 마더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마더의 어깨를 통해서 비춰진 광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마더가 중심이에요.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이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아내를 중심으로 두고, 그러니까 마더를 중심으로 두고 카메라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되게 배제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막 되게 중심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남편과 손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배제되고 뭐 이야기상에서도 배제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게 의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냥 저희 사석에서 세미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신이 남성이었을까? 왜 남성으로 그려졌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남성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남성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신의 아내일 수도 있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라는 질문을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 어제도 그냥 저희 사석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영화가 너무 막 진짜 한국 남자들 우리는 아버지, 그러니까 요즘 한국 남자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들 막 어렸을 때 친구들 막 데려오고 약간 그런 엄마를 괴롭히는 그런 아빠의 모습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그래서 여름님이 GV 때도 그런 얘기 질문 여성 혐오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여성형으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효과를 배가시키는 게 아내를 중심으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스토리상의 주변부일 수밖에 없는 아내를 보여주는 게 좀 오히려 저는 이게 여성혐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더를 중심으로 펼쳐지긴 하는데 제니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마더는 계속 소외가 되고 있고 배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볼 때는 정말 우리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를 연상하잖아요. 그 나오는 그 창조자 시인은 아무 이유 없이 그 방문객들을 받아들이고 이유가 없고 이유를 설명해 주긴 하는데 단순히 이제 그거예요. 저들이 나를 원한다. 계속 그 말만 반복하고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계속 마더는 소외죠. 제일 좋아하는 별점 중에 하나가 명절 때 우리 집에 온 고모네와 누워있는 아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이버인가 어디 이제 관객이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거기 그 수정이 나오잖아요. 저것은 분명히 마더의 살이일 것이다. 제니퍼 로렌스의 살이일 것이다.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맥락에서는 반드시 그게 여성 혐오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굉장히 그 창조주를 갖다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라는 것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래서 기독교 문화 자체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뭐 이것을 갖다가 뭐 일방적으로 이런 주장을 좀 하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신이라는 모습에 항상 보면은 왜 제가 이제 어제 질문드렸던 것처럼 남성의 모습일까? 만약 여성이면 안 될까? 이 영화의 제목을 파더 이렇게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 자체가 일종의 남성 중심적인 사고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것은 굳이 남성, 여성이 아니라 제가 생각엔 무성일 것 같거든요. 왜 아내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하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계속 떠오른 질문은 그거였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이 영화 속에서 그 마더가 계속 배제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뭐 이 영화를 처음에는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보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남성 신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이 감독이 계속해서 신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부장적인 모습 자체가를 확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 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종교나 신의 신적인 사랑 같은 걸 박애주의적인 사랑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되게 이게 블랙 코미디일 수도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미디요? 저는 근데 되게 웃겨가지고 이 영화가 아무튼 그런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고. 더군다나 이 영화가 처음과 끝이 같잖아요. 수미상관이잖아. 예, 처음은 맞아요. 왜 갑자기 집이 막 이렇게 갑자기 자생되고 막 이렇게 막 고쳐지는 모습이 나와서 이게 뭐지 했는데 마지막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집이 막 고쳐지고 나서 로렌스가 일어나서 베이비 이러면서 남편을 찾는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다시 로렌스 에 의해서 다시 집이 불탔고 다시 그게 집이 지어지고 그리고 다른 여성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 여성은 처음에 등장한 로렌스와 그 나중에 등장한 여성 둘 다 마더는 아니지만 이제 마더가 될 여성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면서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마더라는 그 여성이다라고 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이라는 남성의 존재는 계속해서 방해만 될 뿐이고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도 붕괴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여성인 마더의 역할에 부여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수미상관의 결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해서 저는 그 결말과 처음 영화 시작이 이 영화의 제목이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제이님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평가는 이 영화를 갖다가 아까 뭐 가부장적인 내지는 우리 뭐 여성 혐오에 그 준하는 그런 남성을 갖다가 표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조롱하는 아까 블랙 코미디란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좀 그럴만도 하다는 또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문득 여러분께서 하시는 얘기 중에 왜 그렇게 그 시인은 창조에 그렇게 강박을 지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영화가 수미 상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뭐 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뭐 보면 일종의 파국 서사죠. 계속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이제 세계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기독교적 서사의 전형적인 이야기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성서나 이런 것들 보시면 특히 메시아를 항상 그 기대하고 있죠. 유태교에서는 아직도 그 메시아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간주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확실히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아까 제이님께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무신론자예요. 아 그렇군요. 공교롭게 무신론자. 예, 물론 어떻게 신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좀 이상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기독교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좀 재미난 얘기 하시는데 이 마더의 시선과 감정을 따라가는데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이 영화 되게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음악이 영화가 진행되는 그 중간에 나오지 않고요. 엔딩 크레딧에서만 나와요. 어디 인터뷰를 보면은 그 음악조차 여주인공 즉 마더가 정서에 좀 방해가 될까봐 엔딩 크레딧에 그 몰아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이 영화는 제니퍼 로렌스의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헝거 게임인가요? 그 헝거 게임의 그 제니퍼 로렌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영화는 굉장히 성숙한 제니퍼 로렌스가 나오고 이 여자 주인공 여성 인물의 어떤 뭐 감정이나 정서가 분출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는요 한마디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끌어오르다 폭발하는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와 아울러서 관객들은 어떤 그 감정을 느꼈을까? 제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객들은 어떤 감정을 갖다가 느낄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분노? 그런 것 같다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여자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감정이 좀 밀착하게 되는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로렌스의 계속 클로즈업이 등장하고 BGM이 등장하지 않는 게 다 그 마더의 감정이입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신처럼 보이는 남편을 계속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되게 비난하고 있는 이유도 당연히 그 마더에게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마더에 따라서 저희도 분노하고 막 분노가 폭발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했던 것도 맞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끝날 때 그 수미상관 아까 얘기했던 결말에서 다시 새로운 여자가 일어나서 베이비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얼굴이 로렌스인지 아닌지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극장에서 보실 때는? 네. 그래가지고 저 뭐지?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결말이 그렇게 끝나니까 더 찝찝했던 이유가 계속해서 로렌스를 120분 동안 계속 쭉 쫓아왔는데 갑자기 로렌스가 사라지고 갑자기 낯선 얼굴이 등장해서 똑같이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그게 그냥 막 엄청 힘들게 폭주하는 영화를 쫓아가다가 막 그냥 길을 잃어버린 느낌인 거예요. 뒷꽁무니라도 보고 갔는데 그 꽁무니조차 사라진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길을 잃은 상태에서 끝났거든요, 영화가. 그래서 그만큼 이 영화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면서도 결국엔 로렌스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관객들의 평가가 호불호가 갈리는데 특히 좋아하지 않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이 영화가 가지는 좀 감정의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폭발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 예. 왜냐하면 왜 어떻게 보면 희생자잖아요. 그 마더가 우리 어머니는 희생자인데 그 희생자가 끝까지 희생자로 남아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서 관객들이 이 영화를 갖다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따라가면서 오히려 좀 불쾌한 것 같아요. 저는 불쾌하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침대에서 그 또 새로운 마더가 얼굴을 돌리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갖다 집에서 봤으니까 그 노트북으로 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모습 얼굴이 제니퍼 로렌스가 아닌 제니퍼 로렌스와 굉장히 유사한 분위기의 다른 인물이라는 걸 이제 금방 캐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줄거리 쭉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불청객 아까 뭐 남성과 여성이라고 지칭했던 그 아담과 이브, 뭐 카인과 아벨까지가 일종의 일장 같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좀 가지는 게 또 뭐 한 2장 같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몰려드는 팬들, 진짜 팬들이죠. 그게 한 3장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하는 그것이 그 다음에 4장 같이 전체적으로 한 4장에서 5장 정도 이렇게 좀 액트가 나눠지는 영화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영화는 확실히 불친절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친절한 영화.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너무 친절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제시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친절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새로운 인물 저도 집에서 봤기 때문에 여름님처럼 헷갈리진 않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구나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끝나는 게 저는 좀 오히려 그 장면 때문에 그래도 이 영화가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왜냐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를 저는 좀 했었거든요. 엄청 긍정적이시다. 똑같이 행동했을까? 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면 약간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이 됐어가지고 오히려 만약에 그 장면이 없었으면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갇혀버린 굴레일 수밖에 없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이 영화 가능성이 있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출구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제이님께서는.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로렌스가
어쨌든 불탄 집을 고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로렌스에 의해서 불탄 게 아니라 그 전에 마더에 의해서 불탄 집일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로렌스가 또 다시 그 집을 불태웠고 그 여자는 또 다시 로렌스 전에 마더가 한 집을 또 고칠 거 아니에요. 그게 악순환처럼 되게 보이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런 순환 구조가 여성한테 달려 있다는 게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 혐오적인 영화가 아닐까를 그 과정을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참 좀 재미나네요. 지금 여론님 해석하시는 것처럼 이 영화를 과연 시인, 창조자의 관점에서 영화를 볼까 아니면 마더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냐에 따라서 좀 다른 해석, 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해석이 좀 나눠질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영화의 제목은 마더입니다. 어머니고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의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으시면 아무래도 시간이나 그 경험을 어머니랑 오랜 시간 동안 보내기 때문에 엄마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거기서 오는 좀 뭐랄까 애틋한 감정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느낌표를 볼 때도 어릴 때 이제 그런 느낌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은 왜 저럴까? 서구나 동양이나 별반 다르지 않네? 막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 세계, 파국 세계가 저는 일종의 우주의 탄생처럼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 뭐 빅뱅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초에서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성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이게 한 6일 동안 열심히 신이 세계를 창조해요. 그런 다음에 7일 마지막 날은 쉬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또 세계를 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립니다. 예, 지금 예. 뜬금없는 질문. 근데 예. 성경에서는 파더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 할 때도 갓파더죠. 그- 신부. 그럼 마더라는 말은 전혀 안 쓰나요? 그냥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성서를 영어로 읽어보죠. 하느님 아버지 할 때 아. 아버지는 많이 쓰는데 하느님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리아한테는 어떻게 부르나요?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라고 그냥 성모 그러죠. 마리아. 물론 뭐가 이제 들어가면 어머니가 마던가? 불교와 신교에 따라서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위상이 달라요. 위상이 다르긴 한데 제가 알기로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굉장히 열심히 뭐 성서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고 뭐 견진 성사가 있거든요. 그런 성사를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서구의 역사, 문화사나 이런 거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갈리잖아요. 이 성상 숭배에 따라서 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펼쳐지고 또 성서의 해석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부, 신부에게만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냐에 따라서 또 구교와 신교가 또 갈라지고 이런 식의 이제 좀 서구 역사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마더라는 제목 때문에 이걸 마리아에 대한 재해석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요. 성서에서의 마리아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부각시킨 거 아닐까요? 이 영화에서? 신약 성서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어떤 동정녀잖아요. 동정녀. 왜냐하면 섹스 없이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출산하죠. 출산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좀 이상해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 거의 섹스리스 커플처럼 보였는데 네, 그리고 뭐 딸뻘인 게 되게 강조되잖아요. 나이 예. 차이가. 맞아.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고 그냥 느끼잖아요. 아이를 가졌어. 그것도 웃겼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것도 웃겼어. 임신 테스트기도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저 좀 작년에 화제작이기도 하고 문제작이기도 했던 데론 아로노프스키의 이제 마더를 다뤄봤고요. 오늘 이제 저희 마지막 코너이죠. 자, 필름 필터링입니다. 우리 제인님과 여름님께서는 어떻게 이 영화를 판정 내려주셨을까? 추천을 하실까? 아니면 좋아요, 나빠요 라고 하셨을까? 예, 우선 제인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필름 필터링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그닥 그냥 저희 방송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친절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예, 우리 좀 제이님께서는 좀 나빠요에 지금 표를 갖다가 투표를 해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필름 필터링, 자 이 영화를 추천하실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오늘 시간 방송 뒤에 어떻게 평가를 내려주셨을까 궁금하네요. 어떠세요? 저는 이 영화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상하게 진짜 불쾌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뭔가 이해 하나도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영화가 끌릴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 맘대로 막 폭주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는 느낌의 영화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 적합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가 다들 있으실지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되게 그냥 사랑 이야기라고 봤을 땐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후반부에 나오는 진짜 직접적인 성서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전 이 마더와 파더의 사랑 이야기가 거기서도 직접적으로 나는 얘 아빠라고 얘 엄마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에서 마더 파더가 확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사랑 방식이 부딪히는 그 와중에서 생겨나는 파국들이 약간 성서에 오히려 빗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성서가 모든 이야기를 묶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 이야기에서 전 이 이야기들이 우주의 탄생처럼 보인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뭐 한 사람 안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두 우주가 뒤섞이면서 발생하는 파국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불쾌한 영화가 땡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필름 필터링 그 두 분의 판정이 조금 갈렸네요. 오늘 영화는 좀 확실히 문제적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비토하는 영화들, 이런 영화들은 뭐 굳이 문제작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님과 제이님께서 이렇게 판정이 갈린 거 보면 확실히 데런 아노노프스키 감독의 마더는 문제작인 듯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혹시라도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우리 여름님의 그 추천처럼 좀 영화를 한번 보시라 말하고 싶네요. 예, 오늘 그 영상 예방 필름 필터링 시간 마더를 한번 다뤄봤고요. 정말 이번 겨울 정말 춥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집에서 방 구석에서 보낼까 생각해 보면 영화만큼 좋은 즐거운 매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듣고 있는 영상 예방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좋은 영화와 이 추운 겨울을 갖다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